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전쟁도 대리전도 아닙니다. 전면 타격이 시작됐고 중동의 밤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의 향방에 따라 국제유가, 글로벌 증시, 달러 패권,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지형까지 모두가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세계 경제의 동맥은 멈출 수 있고 미국의 선택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계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충돌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되어온 세계 질서에 대한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과연 이 전쟁은 단기 충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세계 판도를 뒤엎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 자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은 끊임없이 분쟁과 긴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과 각국 정부를 동시에 패닉 상태로 몰아넣는 이유는 단순히 미사일이 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 충돌은 특정 지역의 국지전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되어온 국제 질서의 근간을 시험하는 전면적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보복이나 억지 차원의 군사행동이 아닙니다.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이란의 특정 시설을 파괴하거나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란의 핵 능력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고 군사적 제거 능력을 장기적으로 봉쇄하며 더 나아가 현재의 신정체제가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근본적 압박을 가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군사적 응징을 넘어 체제의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레짐 체인지에 가까운 압박이며 단기간에 충돌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전쟁은 단순한 중동 문제를 넘어 패권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전 임계점까지 접근한 상황에서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이는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레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대만 문제,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안보 환경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전히 세계 질서를 지키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군사작전인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을 둘러싼 신뢰의 시험대입니다. 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물러설 선택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충돌은 외교적 체면이나 일시적 정치적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과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반정부 시위, 지도부 고령화와 권력 승계 문제까지 겹쳐 체제의 균열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은 내부 결속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지도부는 이번 충돌을 체제 수호 전쟁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단 역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카드입니다. 여기에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대리군 네트워크, 장거리 탄도미사일, 자폭 드론 전력까지 동원된다면 전쟁은 단순한 양국 충돌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직접 타격하는 형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해상물류, 금융시장, 환율, 인플레이션까지 동시에 흔드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번 충돌은 한쪽의 군사적 승리로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패권의 신뢰를 걸었고 이란은 체제의 존망을 걸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쉽게 후퇴하기 어렵습니다. 양측 모두 전략적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았으며 그 선을 넘는 순간 확전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전쟁은 차원이 다른 전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방향을 가르는 구조적 충돌입니다. 패권의 유지냐, 다극체제의 가속화냐, 억지력의 회복이냐, 권위주의 진영의 도전 확대냐. 지금 불타오르는 중동의 하늘 아래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은 국경선의 이동이 아니라 21세기 국제질서의 힘의 균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단지 중동의 미래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동시에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외교가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시나리오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이 단기간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의 핵심 군사주의 체계를 마비시키고 그 충격이 내부 권력 균열과 대규모 시민 봉기로 이어지며 정권이 급속히 붕괴하는 그림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 종결전입니다. 만약 미국의 정밀 타격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부, 방공망, 통신망, 핵 관련 시설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군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며 오랫동안 경제난과 억압에 시달려온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의 압도적 군사 압박과 내부의 대중적 저항이 동시에 작동할 때 독재 정권은 생각보다 빠르게 붕괴하기도 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순간 세계 경제는 즉각 반응합니다. 전쟁 발발 직후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급락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이 사라지고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가 해소되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던 유가는 단기간에 60에서 70달러 선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원자재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의 급격한 완화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칠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안전자산으로 몰렸던 자금이 다시 주식과 위험자산으로 이동합니다. 달러 역시 급격한 불안 심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강세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고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재개할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해왔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가 하락하고 무역 수지 부담이 완화됩니다.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환 시장 변동성도 줄어들고 기업들의 원가 구조가 개선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수출 산업은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눌려있던 소비 심리 역시 회복의 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에 숨통이 트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외부의 군사 타격만으로 강경 독재 체제가 단기간에 붕괴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문제는 역사적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여러 사례에서 보듯 정권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권력 공백과 내전, 군벌 난립, 장기 혼란이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외부 공습이 체제를 약화시키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안정적인 민주체제로 전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란은 지하 수십 미터에 구축된 벙커 네트워크, 광범위한 대리군 조직, 내부 결속을 유지하는 종교 이념적 구조를 갖춘 국가입니다. 단순한 군사시설 파괴만으로 지휘체계 전체가 붕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외부 공격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압도적 승리 시나리오는 분명 가장 이상적이며 세계 경제에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해법입니다.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빠를 수 있어도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기대에 비해 확률은 낮은 카드입니다. 그렇기에 시장은 희망을 품으면서도 동시에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지금 전 세계를 긴장 속에 붙들어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제안보 전문가들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가장 높은 확률로 보는 시나리오는 단기 종결전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 소모전입니다. 겉으로는 전면전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이어지는 저강도 충돌의 연속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란 지도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핵심 지휘부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지하 벙커망과 분산 지휘 체계 속에 숨어 생존합니다. 정규군 간 대규모 전면 충돌은 피하고 대신 비대칭 전쟁으로 전략을 전환합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대응하기 까다로워하는 방식입니다. 드론 공격은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수십, 수백 기의 자폭 드론이
미군 기지와 동맹국 시설을 향해 날아듭니다. 해상에서는 기뢰전이 벌어지고 상선과 유조선은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항해합니다.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시아파 민병대와 대리군 조직은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지속적 타격을 가합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평화도 아닙니다. 바로 이 애매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회색지대의 전쟁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세계 경제를 단번에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서서히 질식시킨다는 점입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 후 급락하지 않고 901 20달러 구간에 고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 차질 우려가 상시화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격에 구조적으로 반영됩니다. 해상 운임과 보험료는 급등하고 물류비는 기업들의 원가 구조를 압박합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은 상태, 즉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 투자는 지연되며 글로벌 교역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겉으로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내부 동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고착화되면 무역 수지에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은 급등 압박을 받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됩니다. 수출 기업들은 이중 압박에 직면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생산 비용은 오르는데 글로벌 수요는 둔화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것 자체가 서민 경제에는 직접적 타격이 됩니다. 결국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청구선은 서울과 부산, 대구의 가게로 날아옵니다. 기름값, 전기요금, 대출이자, 장바구니 물가라는 형태로 현실화됩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인 위험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두려운 그림이 존재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확전, 즉 세계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란이 최후의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이 좁은 해역이 막히는 순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국제유가는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발전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AI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급등시킵니다. 글로벌 증시를 떠받치던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 전망이 흔들리면 과열되었던 AI 관련 자산 가격은 급격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위험 자산은 급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중동에서의 확전을 통제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 자산을 대거 집중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동아시아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 힘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중국은 이를 전략적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속하거나 해상 봉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세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한반도 주변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 동아시아, 동유럽에서 동시다발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패권 구조가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안보 체계는 다극적 충돌 구도로 급격히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21세기 국제질서 재편의 서막입니다.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다극 경쟁 체제로 급속히 이동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중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 공급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까지 동시에 시험하는 거대한 구조적 충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의 미래가 걸렸다는 표현을 다소 과장된 수사처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번 충돌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선 사건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누려온 세계화 시스템은 우연히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한 전제가 존재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바닷길의 안전을 군사력으로 보장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융 질서를 유지하며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한다는 전제입니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천연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원유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전 세계에 수출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해상물류는 안전했고 달러 결제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으며 분쟁은 통제 가능하다는 신뢰가 존재했습니다. 이 신뢰가 있었기에 기업은 장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국가는 수출 중심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전쟁이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미국이 이란을 단기간에 제어하지 못하고 소모전 속에서 패권의 권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 세계는 새로운 신호를 잃게 됩니다. 미국이 더 이상 모든 전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는 급격히 변합니다. 유럽은 생존을 위해 군비 증강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은 이미 유럽에게 안보 자립의 필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의 제약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군사 대국화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한국 역시 독자적 억지력 강화, 심지어 핵무장 논의까지 현실적 의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블록화는 더욱 심화됩니다. 자유무역 중심의 단일 글로벌 시장은 점차 안보 중심의 권역별 블록 체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망은 비용 효율이 아니라 정치적 신뢰를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이는 생산 비용 상승과 효율성 저하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춥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문명 질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유무역과 달러 중심 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다극화된 권역 경쟁 체제로 이동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수입선을 얼마나 다변화했습니까?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 조달 다변화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구조입니까? 두 번째는 공급망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에 얼마나 대비되어 있습니까? 지정학적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과 수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세 번째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자산 변동성에 대비되어 있습니까? 환율 급등, 금리 변동, 주식시장 조정이라는 복합 충격 속에서 가계 재무 구조는 얼마나 탄탄합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국제 뉴스로 소비될 사건이 아닙니다. 기름값, 환율, 대출이자, 주식시장, 그리고 안보 환경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며,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안보 불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고용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전쟁은 멀리서 벌어지지만 충격은 가장 가까운 곳에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먼 중동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정면 충돌은 단순한 중동 전쟁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 질서의 시험대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재확인될 것인지 아니면 다극 경쟁 시대가 본격화될 것인지가 걸려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은 단기 충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21세기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분기점이 될까요? 여러분은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방향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남겨주시고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경제학이었습니다.